불이 꺼진 강남 역삼동의 한 골목길에 서 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이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이 길 양쪽에는 화려한 간판들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임대문이라고 적힌 현수막뿐입니다. 권리금만 5억이 넘던 자리가 4천만 원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12,000곳이 넘는 유흥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불황에도 술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자영업의 불문율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거대한 몰락의 시작점에는 단 하나의 법이 서 있습니다.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바로 그 법입니다. 오늘은 이 법이 어떻게 대한민국 접대문화의 뿌리를 뒤흔들었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유흥산업을 어떤 과정을 거쳐 무너뜨렸는지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대한민국 접대문화의 원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0년대 서울 성북동과 삼청동 일대에는 대원각, 삼청각, 선운각이라 불리는 세 곳의 거대한 요정이 있었습니다. 요정이란 일본식 고급 음식점에서 유래한 형태로 기생이 술시중을 들고 전통 가물을 곁들이는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치인과 재벌이 마주 앉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정 정치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밀실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체결되고 장관 인사가 논의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등장합니다. 바로 룸살롱입니다. 1970년대 초반 서울 명동과 무교동 일대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룸살롱은 요정보다 현대적이고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개인 방에서 양주를 마시고 젊은 여성이 옆에 앉아 술을 따르는 이 새로운 형식은 빠른 속도로 요정을 밀어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룸살롱은 대한민국 접대 문화의 절대적 상징이 됩니다. 기업의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접대할 때, 공무원에게 인허가를 부탁할 때, 건설사가 수주를 따낼 때,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서 룸살롱은 빠질 수 없는 통과 의례가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역삼동과 논현동 일대에는 수백 개의 룸살롱이 밀집했고 한 건물에 여러 층을 차지하는 대형 업소들이 즐비했습니다. 한 곳의 월 매출이 10억 원을 넘기는 것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는 이른바 북창동식이라 불리는 독특한 유튼 문화가 탄생합니다. 일반 룸살롱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이것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연료가 바로 기업의 법인카드였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은 1조 4,13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룸살롱에서만 9,237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해에 법인카드로만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룸살롱으로 흘러들어 간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카드와 현금 결제까지 합산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주가 아니었습니다. 계약과 인맥과 권력이 술잔 위에서 교환되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였습니다. 건설사, 영업부장이 관공서 과장을 룸살롱에 데려가 200만 원짜리 양주를 터뜨리면 다음 달에 수십억 원짜리 공사 수주가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겸원 원장을 고급 유흥업소로 안내하면 그 달부터 처방전에 자사약품이 올라가는 관행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 접대의 사슬은 너무나 촘촘해서 누구도 끊어낼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사슬에 균열을 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것입니다. 음식은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이 법안은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음식업에서만 8조 5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수치에 레식업계와 화호업계, 축산업계가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28일 법은 예정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밤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법 시행 첫 달부터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5.7% 감소했습니다. 5.7%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수천억 원 규모의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급 호텔의 법인카드 결제는 8.5%가 줄었고 골프장도 6.4%, 화훼업종도 3.4%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2011년에 1조 4,137억 원이던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이 2016년에는 1조 286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룸살롱 결제 금액은 9,237억 원에서 5,905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들의 전체 접대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016년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는 1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접대비 총액은 늘었는데 유흥업소 지출만 줄었다는 것은 접대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돈의 흐름이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골프장이었습니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유흥업소 접대비 지출은 55%가 줄어든 반면 골프장 접대비는 35%가 늘어났습니다. 룸살롱에서 흘러나온 돈이 골프장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어두운 밀실에서의 술 접대가 햇빛 아래 잔디 위에서의 접대로 바뀐 셈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업들이 골프장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2조 5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산업 재편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역삼동에서 20년 넘게 룸살롱을 운영하던 한 업주는 전성기에는 하루에 손님이 30팀이 넘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10팀도 채우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종업원 월급을 줄 수가 없어서 사람을 반으로 줄였고 그래도 적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유흥업 종사자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위에 또 하나의 거대한 재앙이 덮칩니다. 2020년 시작된 감염병 대유행은 유통업계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유흥업소들이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고 2021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120억 원으로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2022년에 5,638억 원으로 회복하는 듯 했지만 이것은 과거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번 끊어진 접대의 관행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감염병 기간 동안 기업들은 법인카드 없이도 사업이 돌아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대면 회의와 온라인 계약이 일상이 되면서 굳이 비싼 술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젊은 직원들은 접대 문화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강요하는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접대의 의미 자체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2024년 법인카드 유흥업소 결제 금액은 5,962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룸살롱이 3,281억 원, 단란주점이 1,000억 원대를 차지했습니다. 2011년에 1조 4천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1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 숫자 뒤에는 문을 닫은 수만 개의업소와 일자리를 잃은 수십만 명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룸살롱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무인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한때 밤마다 수백만 원짜리 양주병이 터지던 공간에서 이제 1,500원짜리 커피가 기계에서 뽑혀 나옵니다. 이 풍경의 변화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죽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작동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관계가 곧 사업이었고 술자리가 곧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유흥업소에서 연간 6천억 원에 가까운 법인카드가 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접대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49만 개의 자영업장이 폐업했고 유통업 매출은 9.2% 급락했으며 간이주점의 33.8%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김영란법이라는 하나의 법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가 스스로 선택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길에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었고 누군가는 평생 쌓아온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대가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잔혹한 것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술잔 위에서 계약을 따내고 밀실에서 인맥을 만들던 대한민국의 접대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밤이 조용해진 것이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 시작된 것인지 그 답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